네, 반갑습니다.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에서는 두 가지 챕터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는 같은 책이에요. 저번 시간에 했던 책이랑 같은 책인데, Plastic Materials라는 책에서 Relation of Structure to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그러니까 폴리머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이런 열적,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 가지 팩터가 중요해요. 1factors determine the transition temperatures and crystallizability of polymer. 어떤 거냐면은 chain flexibility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terchain attraction 있고요. 그 다음에 regularity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이 얼마나 flexible 하냐는 뭐 움직일 수 있느냐죠. 그래서 유동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인 간의 interaction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는지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regularity가 중요해요. 그 구조적으로 레귤러한 스트럭처가 반복되면은 그게 이제 크리스탈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우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transition temperature 중에 TG잖아요. TG 워낙 다들 익숙하실 테지만 짚고 가자면은 주로 고려해야 될 게 이런 구조를 보면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분자식을 그려놓고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이 번드가 잘 로테이션 해야 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로테이션이 용이할까 그런 걸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구조면은 대충 예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A번 같은 거 잘 돌아가겠죠, 그렇죠? H 수소 가볍잖아요. 싱글 번드가 잘 회전할 텐데 D가 이렇게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더 잘 돌아가겠죠? 뭐 이런 무거운 H가 무거운 이 메틸기로 치환되면 좀 잘 안 돌아가겠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몰랄 매스도 중요해요. 분자량이 작다는 건 뭘 의미하냐? 똑같은 만큼의 매스를 차지하는데 분자량이 작단 말은 여러 개의 체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인 즉슨 체인 엔드가 같은 부피 안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게 길쭉하게 이어져 있을 때에 비해서 잘게 쪼개 있으면 엔드들은 자유롭게 좀 움직이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given 볼륨 안에서 하이 몰라 매스 폴리머일 경우에 로우 몰라 매스 폴리머가 체인 엔드가 더 많고, 그래서 얘네들은 less restrained, 그래서 can become more active than segments in the center of molecule.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녀석보다 체인 엔드가 많으면 더 움직이기 쉬우니까, 그러면은 그럴수록 TG가 낮아질 텐데, 그래서 요런 식이 있어요. Flory-Fox equa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TG를 예측하는 식이에요. TG 무한대라는 거에서 요걸 뺀 건데, TG 무한대는 뭐냐면은 만약에 뭐 그런 건 불가능하지만 그 모노머로 무한한 길이를 갖는다면 그때 관측될 TG가 있을 건데, 그거에서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얘가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number average molar mass 요거의 컨트리뷰션으로 인해서
그 아이디얼한 값보다 줄어든다 그런 거죠. 근데 mn 요게 무한히 크면 여기에 그런 걸 대입을 하면 tg가 얼마가 되느냐? 정미주씨 어딨죠? tg가 얼마가 될까요? 네, 집중하세요. mn에서 여기에 무한히 큰 몰랄 매스를 대입하면은 tg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제가 어려운 걸 묻지 않아요.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걸 물어요. 네. 당연하죠. 얘가 무한되면은 얘가 0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식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정의상. 그래서 얘가 줄어들수록 얘가 커지죠? 그러면은 더 많이 빼지니까 tg가 tg 무한대에 비해서 줄어들겠죠. 뭐 되게 식 자체는 단순한데 이런 식이 좋은 식이에요. 좋은 식은 가성비가 좋은 식이죠. 이거보다 더 잘 tg를 예측할 수 있는 식들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텀들을 많이 추가해야 되고 복잡해지는데 아주 간단한데도 꽤 정확할 거예요. 만약에 코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난 폴리머 걔네는 이제 tg가 어떻게 될까? 코폴리머 랜덤 코폴리머의 경우부터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tg usually falls between those of the corresponding homopolymers. Since the copolymers will tend to have intermediate chain stiffness and interchain attraction. 그러니까 tg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체인의 스티프니스와 인터체인 어트랙션 이런 건데 뭐 적당히 섞여 있으면 당연히 룰 오브 믹스처죠. A랑 B랑 섞어서 만들었으면 그거가 랜덤하게 섞여 있으니까 그 어느 중간 값을 가질 거예요. 블록 코폴리머의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목격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in some instances a transition corresponding to each block is observable. 그러니까 A랑 B랑 섞어서 블락 코폴리머 됐을 때 A에 대한 트랜지션과 B에 대한 트랜지션이 목격이 각각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경우에는 single transition is observed. 그래서 하나의 트랜지션만 딱 나타나는 경우예요. Usually close to that predicted by a linear relationship. linear relationship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넣어준 질량을 B로 이제 비례 배분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weight average 해서. 자, 그다음 크로스 링킹을 하면 어떻게 될까? 뭐 너무 쉽게 예상이 가능하죠. 최재원 씨, 크로스 링킹을 막 시켜주면은 tg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로스 링킹의 정도가 더 심할수록 이제 더 트랜지션 템퍼처가 높아질 거예요. 여기 표에 보시면은 dependence of TG of rubber on sulfur content 해서 sulfur 많이 넣어주면 크로스 링킹 많이 되니까 TG 이렇게 올라간다,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뭐 반대로 이번에는 plasticization 해주면 그래서 이런 the addition of compatible liquids to a polymer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이 좀 유동성을 갖게 되니까 will cause separation of the chains and increase their general mobility. mobility가 올라가면 TG가 더 내려오겠죠. 너무 쉬워서 좀 졸리죠. 자, 이번에는 TG에 대한 영향 말고 crystallize 하는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볼게요. 크리스탈라이즈가 잘 되는지 이런 거는 그때 이제 스페룰라이트가 이제 그 크리스탈 구조에서 제일 큰 녀석이라고 했는데 라멜라 스트럭처가 이게 구형을 이루어서 이제 스페룰라이트라는 게 된다 했는데 얘네는 꽤 사이즈가 커서 이런 평광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잘 보인대요. 그래서 그런 걸 시간별로 이렇게 관찰하면은 얘네들의 키네틱스를 관찰할 수 있는 거죠. 크리스탈라이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체인 레귤러리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없으면은 아예 태생 자체가 크리스탈라이즈 안 되는 폴리머가 많다 했죠. 그래서 좀 체인에 좀 규칙성이 있어야 걔네들이 어떻게 잘 만나서 좀 넓은 롱 레인지 오더를 형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체인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a regular structure is potentially capable of crystallinity. 그 다음에 irregular structure 있으면 amorphous 되고 자, branch의 영향을 한번 볼게요. 폴리머에 branch가 있으면은 crystallize가 잘 될까 안 될까? short branch의 경우와 long branch의 경우가 있는데 짧은 branch를 생각해 봅시다. 폴리머 체인에서 short branch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조금씩 짧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네가 있으면은 그 crystallize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크리스탈을 이루려면 잘 체인들끼리 패킹 정렬되고 착착착착 패킹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잘 패킹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를 패킹 시키는 게 좀 어렵겠죠? 얘네보다 아주 쉽게 그리면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Low Density Polyethylene LDPE라는 녀석인데 얘네가 typically contains 4 carbon branches which will not fit into a unicell structure. 그래서 잘 패킹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low density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브랜치가 아주 길다, 아주 길면은 롱 브랜치를 형성하면은 그러면은 아주 길면은 뭐가 브랜치고 뭐가 메인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랭스 스케일로 길어버리면 이렇게 또 잘 온라인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녀석, 이런 녀석과 또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숏 브랜치가 아주 방해가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정환 씨, 이런 거는 고분 작가에서는 무슨 과목에서 배워요? 과목 이름이 뭐예요? 어느 교수님 이런 거? 네? 그렇구나. 네. 그냥 고분자 전문가들 앞에서 수업하려니까 아주 부끄럽네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레귤러리티.
뭐 아이소택틱, 신디오택틱, 아택틱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는 게 이제 아이소택틱이랑 신디오택틱이죠. 같은 방향으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는 거. 그 다음에 랜덤으로 있는 게 이제 아테틱. 요 위에 두 경우에는 규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탈라이즈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규칙성이라 했죠. 구조가 규칙적으로 반복돼야 크리스탈라이즈 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이제 텍티시티라고 부르잖아요. 텍티시티라는 게 그 폴리머라이제이션 도중에 이제 결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it is not possible to convert from one form to another simply by rotating the molecule. 이거를 어떻게 잘 돌린다고 해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합성 때 그렇게 붙어버리면은 안 돼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잘 이런 걸 조절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 Older structures can be introduced by using a heterogeneous catalyst, which controls the way in which monomer molecules add on to a growing polymer chain. 그러니까 촉매를 잘 쓰면은 촉매가 여기 붙으세요, 여기 붙으세요, 탁탁탁탁 이렇게 잘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잘 붙어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symmetry 하면 대칭성이죠. 계속 말하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규칙성이 있으려면 symmetry도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화학적으로는 폴리아마이드 6과 폴리아마이드 66이 굉장히 비슷한데 폴리아마이드 66은 symmetrical 해서 요런 요 수소 결합이 잘 만들어지고 덜 symmetrical한 폴리아마이드 6은 molecules have to arrange themselves in an alternating orientations form bonds, so the crystallization rate is lower. 막 이렇게 alternating orientation을 만들기 위해서 정렬을 막 해야 돼서 그러면은 훨씬 느리겠죠. 그 다음에 코폴리머라이제이션 중에서 이제 랜덤 코폴리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랜덤이니까 딱 보면 규칙성이 떨어지겠죠. 규칙성이 떨어지니까 크리스탈리저빌리티를 떨어뜨리고 뭐 비슷한 얘기예요. P는 크리스탈린인데 랜덤 에틸렌 프로필렌 코폴리머는 아주 어렵다. 다 비슷한 감성이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감성은 하나가 요거죠. 체인 플렉서빌리티. 여태까지는 다 똑같은 얘기였고 체인 플렉서빌리티는 뭐냐, 그런 스트럭처가 가지는 어떤 규칙성, 요게 이제 그 크리스탈라이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 씨앗 같은 거라면은 그게 얼마나 용이하게 될 수 있느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얘가 구조가 딱 패킹되게 좋게 생겼어도 뭐 안 붙으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인이 플렉서블 해야 돼요. 그래서 플렉서빌리티가 있으면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레이스를 높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플렉서빌리티만 높다고 해서 크리스탈라이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레귤러한 반복되는 구조가 딱 있어야 이제 크리스탈라이즈를 형성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멜팅 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볼게요. 뭐
다 뭐 비슷한 감성이죠. 고분자의 스트럭처가 어떤 물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게 그냥 침착하게 우리 중고등학교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랑 비슷하게 체인 레귤러리티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체인이 레귤러 하면 뭐 예를 들어서 HDP의 경우에 LDP보다 높다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체인이 레귤러 하면은 얘네들이 잘 패킹돼 있으니까 그만큼 인터랙션이 강해질 거고 그만큼 멜팅 시키기 어렵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또 있는 게 체인 rigidity, 그 다음에 chain cohesion and polarity 뭐 이런 얘기예요. 멜팅 템퍼처가 올라간다는 말은 멜팅 시키기 어렵다는 얘기죠. 체인이 녹으려면 이렇게 뭐 녹는다는 거 액체가 된다는 건데 이게 유동성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동성을 억제하는 것들이 뭐냐? 뻣뻣한 거, rigidity, flexible 하면 잘 움직일 텐데, rigid 하면 못 움직이겠고, cohesion, 체인들끼리 cohesion, 그 에너지 세면은 떼기 어려울 거고, 이제 polarity, 뭐 polarity도 좀 높으면 이제 더 polarity에 따라서 이제 또 molecular attraction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실 이 논리가 TM에서 하는 말들이 TG에서 했던 말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당연히 TG랑 TM은 비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TG랑 TM으로 플러스를 해보면은 이런 리니어 릴레이션이 나타나요. 그래서 써있는 걸 읽어보면 since TG and TM are both increased by chain stiffness and intermolecular forces, a rough correlation is seen between TG and TM. 제가 얼핏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수업을 8번 할 건데 한 5번쯤 하니까 이 책 한 권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을 이제 다른 섬유 관련 교재로 좀 하고 1번을 이제 탄소 관련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책 한 권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이에요. 다 읽어가요. 책 어차피 읽을 때 쓸데없는 말 많잖아요. 핵심만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책 볼 때 좀 조금 딴 얘기인데 그래도 중요한 얘기인데 교과서라고 우리가 보는 교과서들이 사실 2종류가 있어요. 잘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학부 때 보는 교과서랑 대학원 때 보는 교과서가 있어요. 뭐가 더 좋게요? 민섭씨 뭐가 더 좋아요? 대학원 와서 교과서 읽어본 적 있어요? 뭐가 좋던가요? 경환씨 읽어본 적 있어요? 오, 잘 읽고 있네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 학부 교과서가 진정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학원 때 보는 이런 스페셜 토픽에 대한 교과서는요, 대체로 북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챕터 쓴 사람과 2챕터 쓴 사람과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씩 써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체를 관통하는 뭔가 맥락을 찾기 어려워요. 사실 논문을 많이 읽는 느낌이에요. 리뷰 논문을 많이 읽는 느낌인데 우리 리뷰 논문 볼 때 1페이지부터 30페이지 정도가 안 하잖아요. 그쵸? 약간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토픽에 관해서 쓰여진 교과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정독하시면 안 되고 잘 보고 이제 발췌해서 핵심만 필요한 거 이해하면 되고 그런 것이죠. 학부 때 교과서는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은 좀 1챕터부터 1챕터가 1챕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3챕터가 3챕터에 있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게 맥락이 있거든요. 그걸 관통하는 감성을 이해해야 되고 대학원 때는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할 때 읽는 교과서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보면 약간 좀 퀄리티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막 그래서 앞 챕터에 했던 말인데 또 나오고 막 반복되는 것도 있고 왜냐면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 쓸 땐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니까. Anyway,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많은 정보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자, 멜팅이란 현상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멜팅을 이해를 할 때 어떤 페이즈 변화가 연력학적으로 잘 일어나려면은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를 따져요.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음수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일어날 텐데 멜팅 템퍼처에서 이제 일어나는 변화는 요게 이제 0이 되면은 그때가 이제 멜팅 템퍼처죠. 멜팅의 현상에서 0이 될 때, 델타 Gm 0이 될 때, 그래서 멜팅 템퍼처가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엔탈피적 컨트리뷰션과 엔트로피적 컨트리뷰션의 비율을 잘 고려를 해서 이게 멜팅이 되는지 막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the change of entropy on melting is a 엔트로피 텀에 대한 얘기죠. A measure of change in the amount of order in structure when melting occurs. 멜팅을 하면은 솔리드로 있을 때보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겠죠. 그 증가 폭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measurement of the enthalpies and entropies of fusion has provided information 준다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 폴리머들이 있을 때 PTFE의 경우에는 이 델타 SM이 적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유도가 높아서 멜팅을 해봤자 자유도가 크게 안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작아서 이제 그러니까 멜팅을 해서 얻을 게 많아야 되는데 원래 너무 무질서해서 멜팅을 해서 더 무질서해지는 게 별로 큰 소득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멜팅 잘 안 하려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설명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melt viscosity인데 viscosity 그러니까 폴리머 멜트가 비스코스 할 텐데 viscosity란 거는 a measure of rate at which chains can move relative to each othe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래서 얼마나 비스코스 할 것이냐 얼마나 그런 것들은 이제 얘네들이 백본의 로테이션이 얼마나 쉬우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인탱글먼트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어떤 특정한 폴리머를 정해놓고 생각한다면은 에버리지 몰라 매스와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거예요. 몰라 매스가 크면 인탱글먼트도 더 많아질 것이고 멜트 비스코시티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비스코시티를 보면 얼마나 얘네가 몰라 매스가 큰 녀석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역으로. 그 다음에 yield strength and modulus 돼 있죠. 지하씨 요
요런 SS 커브는 다루나요? 다뤄본 적이 있나요? 그렇군요. 그 이수민 씨, 이수민 씨가 있고 이수빈 씨, 빈 씨는 누구죠? 둘이 미안해요. 항상 헷갈리네요. 수민 씨. yield strength가 무슨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플은 사과죠. 그러니까 번역 말고 뜻. 잘 헷갈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성동희 교수님 방 친구들 어딨죠? 어, 미안해요. 이름 까먹었다. 파란 옷 친구 이름 뭐죠? 정미주 씨. 옆에 친구는 이름이 뭐죠? 김다영 씨. 다영 씨. yield strength 뭐예요? 조금만 더 자세히. 거의 다 와가요. 맞아요, 맞아요. 잘 표현이 안 돼요? 옆에 친구가 해줄 거예요. 맞아요. 오, 완벽하게 표현이네요. 여기에서 이제 엘라스틱 구간이 있죠. SS 커브에서 엘라스틱 구간이란 거는 요까지 땡기고 놓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고 다음에 땡겨도 여기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버서블하게 변형을 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여기 넘어가 버리면 엿가락 늘어지듯이 돌이킬 수 없는 변형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힘을 빼도 원래대로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변형을 할 텐데 여기가 이제 엘라스틱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yield strength는 엘라스틱 구간에서의 최대 스트레스를 말해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렇죠. 스트레스랑 뭐 스트렝스랑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미주 씨, 스트레스는 뜻이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아주 역시 근본 있게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스트레스는 어떤 힘이든 간에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값이에요. 그래서 무슨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 뭐 shear stress, normal stress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방향에 대한 거고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에 가해진 힘. 그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이 이제 strength가 되는 거예요. for strength로 그 다음에 뭐 모듈러스는 요 SS 커브에서 기울기에 해당되는데 뭐 어쨌든 뭐 기초적인 건데 다시 짚어봤고요. 아몰포스 폴리머 well below their TG 하면은 TG 한창 아래에서의 아몰포스니까 뭐 아무튼 그런 폴리머에 대해서는 폴리머 간의 격차가 별로 크지 않아요. 뭐 다 아몰포스니까 뭐 또 도끼는 객끼이에요. 대체로 yield strength는 한 55메가파스칼 정도고 텐사일 모듈러스는 한 3.5 기가파스칼 뭐 근처다. 크리스탈린은 좀 격차가 크다네요. 아이고.
PE의 경우에 yield strength below 14MPa, 폴리아마이드는 한 83. In these polymers, in intermolecular attraction, the molar mass, and the type and amount of crystalline structure all influence the mechanical properties. S가 빠졌네요. 그래서 다양한 구조적인 변수들이 이런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density 한번 살펴볼게요. density는 a function of the weight of individual molecules and the way they pack. 요거 두 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individual molecule의 weight, 각각 몰레큘들이 결합돼서 만든 게 폴리머인데 그 자리에 밀도 높은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거워지겠죠. 덴시티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팩, 어떻게 팩되느냐, 느슨하게 패킹된 거랑 잘 패킹된 거랑. 덴시티라는 거는 단위 부피 안의 질량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폴리머는 대체로 카본 기반이잖아요. 카본 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hydrocarbons do not possess heavy atoms and therefore the mass of the molecule per unit volume is rather low.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이런 폴리머들은 density가 낮겠죠, 당연히. Amorphous hydrocarbon polymers generally have specific gravities of 한 요 정도. 뭐 거의 뭐 물이랑 비슷한 수준이죠. Where large atoms are present, 클로린 아톰 같은 거. The mass per unit volume is higher. 클로린 훨씬 무거우니까. 그래서 뭐 PVC 같은 경우에는 한 1.4 정도 된다. 그 다음에 if a polymer can crystallize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패킹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And higher densities can be achieved. crystallize 할 수 있으면은 amorphous보다는 더 잘 패킹되어 있을 거니까 density는 대체로 높을 거예요. 그래서 뭐 P의 경우에 LDP, HDP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팩되어 있느냐, 브랜치 때문에 패킹 정도가 달라진다 했고, 그래서 density 달라지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4고요. 챕터 5는 relation of structure to chemical properties예요. 그러니까 챕터 4에서는 mechanical property 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었고, 이번엔 chemical property, structure가 chemical property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폴리머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chemical property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solubility. 폴리머를 뭐 녹일 일이 많을 텐데 얼마나 잘 녹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effect of specific chemicals on molecular structure. 뭐 어떤 케미컬 넣었을 때 molecular structure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고온에서 외부 환경과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러니까 뭔가 뭐 산에는 잘 견디는지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high energy irradiation, 그 다음 비슷한 건데 aging and weathering, permeability, aging and weathering 하면은 뭐 야외에서 쓰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햇빛 많이 노출될 거고 뭐 뜨겁고 뭐 이런 거에 잘 견뎌야 되겠죠. 근데 쓰다 보면은 에이징이 되고 뭐 변할 거예요. 그런 거에 얼마나 잘 버티는지. 그 다음에 permeability and diffusion characteristics, 뭐 포장재 이런 것들은 그 가스 같은 게 얼마나 잘 뭐
통과하는지 혹은 못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런 것들. 자, 첫 번째로 이제 솔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폴리머 솔루빌리티를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솔루빌리티를 얘기를 해봅시다. 두 물질이 솔루션을 이룬다는 얘기는 균일하게 잘 섞여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 chemical will be a solvent for another material if the molecules of the two materials are compatible. separation 하는 tendency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을 때 separation 되려고 하면은 이제 솔루션은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물에 설탕을 조금 집어넣고 이제 잘 섞어주면은 균일하게 잘 섞일 텐데 아무리 놔둬도 계속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separation 하려는 tendency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여기서 세 가지의 interaction force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FAA, 그 다음 FBB, 그 다음 FAB. 그러니까 A끼리의 interaction, B끼리의 interaction, 그 다음에 AB 사이의 interaction. 얘네들이 섞이려면은 요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FAB가 제일 커야 돼요. 혹은 여기 순서 뭐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FAB가 FAA보다도 커야 되고 FAB가 FBB보다도 커야 일어나요. 반대로 만약에 FAA나 FBB 중에 하나가 FAB보다 커버리면은 큰 놈이 이기는 거죠. FAA가 엄청 크다. 그러면은 자 A들이 자 A 모여라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죠? B는 여기 못 끼어들어. 끼어들려면은 FAB가 중요한데 FAB보다 FAA가 크니까. 그래서 FAA가 FAB보다 크든지 FBB가 AB보다 크든지. 그래서 FAB가 제일 큰 경우에 이제 섞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섞이는 거예요. 이제 폴리머 솔루빌리티를 다룰 때 이제 솔루빌리티 파라미터 걸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래서 아까 FAA 이런 거를 이제 좀 정량화 해야 될 텐데 it now becomes necessary to find some suitable measure of the forces of attraction holding molecules together. 몰레큘들을 붙들고 있는 서로 간의 attraction force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될 텐데, 정량화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델타 HVAP, vaporation의 엔탈피를 이게 측정하기 쉬우니까 요거를 고려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but this would exceed the value of interest. The value of interest란 말은 몰레큘이 서로에게 붙들고 있는 요 에너지예요. 요거가 궁금한 건데 만약에 델타 HVAP vaporization 엔탈피를 측정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얘는 overestimate 해요. This would exceed the value of interest by an amount corresponding to the mechanical work done on evaporation. 자, evaporation을 생각해 보면요, 요 몰레큘 간의 interaction force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서 올라가는 이 mechanical work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같이 측정되는 게 엔탈피거든요. 거기에서 RT를 빼주면은 PV 워크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순수하게 인터랙션 에너지만 남아요. 우리가 궁금했던 건 그 인터랙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빼주고 그 다음에 몰레큘러 사이즈에 디펜드 온 할 거니까 몰라 볼륨으로 보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cohesive energy density가 나와요. 그래서 요 값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요거 루트 씌어서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요 루트 씌운 값을
힐더브란트 솔루빌리티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우리 과에서는 이런 거 어느 시간에 배우나요? 제이 씨, 이거 어느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이럴 수가. 그래요? 이수빈 씨, 이거 언제 배웠어요? 솔루빌리티 파라미터. 지금 설마 처음 배워요? 물리화학 때? 그랬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상황이 좀 복잡해요. 폴리머와 솔벤트의 조합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가지고 경우의 수를 쭉 나열해보면은 한 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FAA랑 FBB는 이제 잘 해결이 됐어요. 그 물질이 주어지면은 FAA 알 수 있고 FBB, 그러니까 물질을 주면 알 수 있어요. 앞에 거는. 근데 이제 AB 상대 같이 있을 때 얘네 간의 인터랙션, 요거는 이제 각 시스템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6개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워라. 첫 번째로 천천히 할게요. Amorphous non-polar polymers and amorphous non-polar solvents. 폴리머가 아모포스한 폴리머예요. 그리고 논폴라한 그런 폴리머를 상상합시다. 머릿속에 막 그려지죠, 구조가. 그 다음에 솔벤트도 아모포스 논폴라 솔벤트일 때, 아래 첨자를 안 했네요. sorry. 이때는 FAB가 FAA와 FAB의 geometric mean이랑 같을 거래요. 사실 왜 그런지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몰포스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적당히 평균값을 가진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geometric mean이래요. 그래서 FAB가 geometric mean이 이거예요. 루트 이거 곱한 거. 자, 그리고 FAB, AA랑 BB, AB 물질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큰 거를 A라고 하면은 요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FAB는 얘네 두 개의 geometric mean이니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솔루블 하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얘네 세 개 중에서 FAB가 제일 커야 된다 했죠. 그래서 since solution will only occur when FAB가 AA보다 더 크고 BB보다 더 클 때 일어나요. 아니, 근데 얘는 가운데 있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셋 다 비슷할 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amorphous nonpolar polymer와 amorphous nonpolar solvents에서 섞일 수 있는 일은 FAA, AB, BB가 다 비슷할 때. 그래서 AA랑 BB랑 비슷할 때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죠. 이런 거 배울 때 뭐 유유상종, 뭐 끼리끼리 잘 섞인다, 뭐 그런 거. 그래서 AA랑 BB랑 비슷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상황은 크리스탈린 논폴라 폴리머와 아모르퍼스 솔벤트, 요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는 폴리머가 크리스탈린 폴리머예요. 그러면은 TM, 그러니까 크리스탈라이즈가 얼마나 잘 된 상황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TM보다 아주 낮다면 요때는 이제 우리가 이거 커브 기억나나요? 저번 시간에 TG가 있고 TM이 있고 이렇게 가운데에서 크리스탈라이즈 잘 된다,
그래서 그럼 이제 크리스탈라이즈 된단 말이죠. TM보다 많이 낮으니까. 근데 TM에 가까이 갈수록 thermal agitation 때문에 크리스탈라이즈 잘 안 된다 했었잖아요. 아무튼 간에 일단 crystallize 되니까 immersing the crystalline polymer in a liquid of similar solubility parameter well below TM will 작성한 지 오래돼서 잠깐만 기억이 잘 안 나요. 잠깐만요. 온도가 낮으니까 이 텀이 T가 낮으니까 작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엔트로피 텀이 그러니까 델타 S가 기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T가 낮으면은 이게 작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적 이득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얘가 잘 믹스를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인 것 같네요. 그래서 솔벤트가 없다 룸 템퍼처에서. 근데 만약에 온도가 TM 가까이 올라간다면 그러면은 얘가 델타 H보다 커져가지고 솔벤트가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제 믹싱에 대한 델타 G를 생각하면 돼요. 믹싱에 대해서 섞였을 때의 상황. 그러니까 믹싱이 될 때의 델타 H와 델타 S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델타 S라는 거는 그러니까 크리스탈린 한 게 믹싱 되는 거니까 어차피 위나 아래나 이제 상황이 같아요. 근데 T가 얘는 낮고 얘는 높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득이 온도가 높아질 때 얘의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음수가 돼서 믹싱이 일어난다 이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amorphous polar polymer and solvent 봅시다. 아모르포스한데 폴라해요. 이번에는 요 경우에는 폴라 폴리머의 경우에는 솔로빌리티 파라미터와 degree of polarity가 둘 다 매치돼야 된대요. 무슨 소리냐면은 근데 이게 좀 그러게요.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한센 솔로빌리티 파라미터를 쓴다 이 말인데, 솔로빌리티 파라미터 아까 전에 델타 있었잖아요. 그거를 컨트리뷰션에 따라서 세 가지 요소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빌리티 파라미터라는 게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얼마나 세냐인데, 그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디스퍼전 포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다이폴 포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하이드로젠 번딩 포스 때문에 올 수도 있다. 근데 그래서 그거의 기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델타 제곱을 얘네 각각의 제곱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그러니까 솔루빌리티 파라미터 단순히 그 분자 간의 코이시브 에너지만 비슷한 게 아니라 그게 비슷한 폴라리티에서 온 거다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힐러브란트 한센 솔루빌리티 파라미터 요거 이제 3D 공간에서 그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델타 값이 비슷할지언정 그 근처에 점이 찍혀야 되겠죠. 3차원 공간에서. 이거 많이 보셨죠? 그런 거를 이제 partitioned라고 표현해요. partition. 파티션 나눈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델타가 어디서 왔느냐, 요렇게 세 개의 컨트리뷰션으로부터 왔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헥세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얘가 빵빵이고 얘가 16.717이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네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얘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가 공간적으로 비슷한 곳에 찍히는 게 리서블 한 거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린 폴라 폴리머와 솔벤트 이 상황인데, 크리스탈린 폴라 폴리머는 TM 밑에서 잘 솔벤트가 일반적으로 없대요. 근데 가끔 있대요. 어떤 경우냐? Such as polyamides, linear polyesters, PVC. 얘네는 specific interaction between polymer and solvent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진 번딩.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솔벤트와 폴리머 간에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에는 믹싱이 될 건데 그렇지 않고는 잘 없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vulcanized rubber and thermosetting plastics. 그러니까 vulcanized, 그러니까 크로스 링크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크로스 링크 돼서 다들 한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멜팅이 안 되겠죠? 저 믹싱 솔루션이 될 수 없을 거예요. without chemical change. 그러니까 그 크로스 링킹을 뭐 끊든가 해야 이제 다 뭐 녹을 텐데. They will, however, swell in solvents. 그러니까 스웰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건 가능한 거죠. 솔벤트가 그 잘 침투를 플렉서블한 지역으로 침투를 해서 부분적으로. 근데 크로스 링킹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떨어뜨려 놓지는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플라스티사이저라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플라스티사이저 한글로 뭐라 하나요? 가소제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걸 넣어주면은 폴리머의 플렉시빌리티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좀 더 유동성이 좋아지니까 멜트 비스코시티 내려가겠고, 그렇게 되겠죠? By separating polar chains. 그래서 아모르포스 지역에서 몰레큘을 잘 솔베이트 해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TG가 내려가겠죠. 잘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Producing a flexible network with less symmetric properties. 근데 플라스티사이저는 그 크리스탈리전을 파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이제 해쳐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폴리머와 스페시픽 인터랙션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non volatile 해야 된다. 이제 막 넣었는데 막 볼라타일 하면 우리가 뭐 쓸 때 막 자꾸 유해물질이 막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PVC에 많이, 거의 플라스티사이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PVC에 쓰이는 게 대부분이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chemical reactivity에 관한 내용이에요.
폴리머가 케미컬 리액티비티 반응성이 있느냐. 폴리머 반응성 일반적으로 막 좋진 않죠. 폴리머가 막 반응하진 않는데 그래도 반응성이 있긴 있어요. 폴리머 따라서. 자, 폴리올레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노머가 올레핀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건데 얘를 폴리머라이즈 하면은 CC 본드랑 CH 본드 이런 거죠. 그래서 얘네는 뭐 딱히 뭐 엄청 리액티비티가 좋진 않죠. 그리고 요 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주로 할 수 있는 케미컬 리액션이 이제 substitution 반응이에요. PTFE 경우에는 이제 CC 본드랑 CF 본드 있는데 얘네는 굉장히 또 안정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너트하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뭔가 내화학성이 요구되는 실험할 때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다음에 polymers containing double bonds. 더블 본드 있으면 싱글 본드의 경우보다 반응하기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react with many agents such as oxygen, ozone, hydrogen halides and halogens. 그 더블 본드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잘 잘려요. And this will have a catastrophic effect on the molar mass. 그 반응 한번 일어나면 반토막 나는 거죠. 거의 몰라 매스가. 그 다음에 ester, amide, and carbonate groups. 이런 경우에는 하이드로시스가 일어나기 쉽대요. 케미스트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자세히는 하지 않겠지만 하이드로시스는 물 들어가서 ruptures one or more chemical bonds. 그래서 요것도 몰라 매스가 많이 줄어들 거고 하이드록실 그룹은 있으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폴리머의 thermal, photochemical, and high energy radiation. 그러니까 뭔가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전자기파를 radiation 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cause cross-linking, chain scission, modification to chain structure, modification to the side group of the polymer.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May also involve chemical changes in the other ingredients present. 다른 물질이 같이 있다면은 또 그거랑 또 화학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열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In the absence of other active substances. 그러니까 어떤 산소 같은 뭔가 반응성 좋은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열 가하면 heat stability is related to the bond energy of the chemical linkages present. 케미컬 본드가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냥 생으로 열만 가할 때. 그래서 이런 dissociation 에너지 보면은 얼마나 얘가 열에 스테이블 할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어떤 폴리머가 열에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좀 측정할 수 있을까? 많이 쓰는 게 이제 TH라는 지표예요. 그 다음에 K350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TH라는 거는 온도인데 무슨 온도냐? The temperature at which a polymer loses half its weight. 이게 뭐죠? 내가 못한 것 같은데. 백큐민가요? 백큐밀일까요? 그래서 30분 동안 놔뒀을 때
절반의 매스를 잃는 그런 온도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TFE 경우에 TH가 509라는 얘기는 509도에서 30분 놔뒀을 때 이제 절반의 매스를 잃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높을수록 열에 강하다는 얘기겠죠. PVC 260도에 30분 놔두면 절반 날아간다, 뭐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K350은 rate constant인데 단위는 분당 퍼센트. 350도에서의 degradation rate constant예요. 그래서 PTFE의 K350은 분당 0.000005이니까 엄청 안 날아가는 거죠. 안정적이고. 야, 뭐 PVC는 350도에 분당 170% 날아간다는 거니까 몇 초만 1분 안에 다 날아가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170%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PTFE 경우에는 굉장히 열에 안정적인데 is due to the fact that only CC and CF bonds are present. 얘네 두 개가 굉장히 안정한데 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안정할 거고. 그다음 뭐 폴리피살렌 요거는 벤젠 링 스트럭처랑 CC, CH 본드만 있다. 그래서 꽤 안정하죠. 뭐 요것도 뭐 CC랑 CH 있으니까 괜찮고. The lower stability of PVC is partly explained by lower dissociation energy of the CCl bond. CCl 본드가 꽤 약하대요. 그래서 PVC는 lower stability, but also because of imperfections along the chain which act as sites for chain reaction. 뭔가 imperfection chain 따라서 imperfection이 있대요. 뭔가 아무튼 이런 구조적인 결함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부터 공략 당하니까. 그 다음에 radiation입니다. 빛을 쏘아주거나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빛을 쏘아주면은 폴리머가 그 빛 에너지만큼 흡수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본드가 이제 깨지거나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링크가 크로스 링킹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디그레이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폴리머 이렇게 나눠놨네요. 하이 에너지 레디에이션 했을 때 크로스 링킹 되는 폴리머 종류들이 있고, 디그레이드 되는 폴리머 종류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파장 웨이브랭스 짧으면 에너지 센데, 그래서 예, 우리가 가시광 광선대에서 좀 뭐 영향 센 게 300에서 400 나노대일 텐데, 350 나노 라이트 에너지가 요 정도래요. 343 킬로줄 퍼 몰.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많은 번드의 디소시에이션 에너지에 해당하죠. 앞에서 5-2번 테이블 보면은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뭐 147, 뭐 이렇게 306, 뭐 이렇게 쭉 있죠. 뭐 300대 많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350 나노미터의 에너지가 한 343 요 정도니까 꽤 많은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뭐 비슷한 얘기예요. 에이징, 웨더링. 그래서 매니 팩터가 있는데, 뭐 당연히 뭐 북극에서 에이징, 웨더링 되는 거랑 적도에서 되는 거 다르겠죠. 그 다음에 바닷가, 사막 다 다를 것인데, chemical environments which may include atmospheric oxygen, acidic fumes and water,
그 바닷물을 많이 맞는 건지 뭐 다 다르죠. heat, ultraviolet light, UV가 훨씬 더 에너지 세죠. 그 다음에 high energy radiation. 자, 그 다음에 디퓨전에 대한 얘기예요. 아유, 1시간 10분이 됐는데 지루하겠다. 그쵸? 녹화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서 쉬는 시간을 못 줘요. 미안해요. 다 와가요. 빨리 하고 끝냅시다. 자, 이번에는 디퓨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주제가 또 바뀌었어요. There are many instances where the diffusion of small molecules into, out of, and through a plastic material are of interest. 그러니까 어떤 폴리머가 있을 때 얘를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이런 다양한 디퓨전이 중요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봅시다. The solution of polymer in a solvent involves the diffusion of solvent into the polymer so that the polymer mass swells to form a gel and eventually disintegrates. 그 다음에 the gelation of PVC with a plasticizer. 뭐 요거는 이제 플라스티사이저가 PVC 안에 잘 침투를 해야 된다. 뭐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필름 is produced by casting 되는데 솔벤트 나중에 리무벌 할 때 디퓨전이 중요하다. 뭐 이런 등등의 디퓨전 레이시 중요한 상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징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중요해요. 과일 우리가 포장지에 싸서 팔잖아요. Should permit diffusion of carbon dioxide through the film, but restrain as far as possible the passage of oxygen. 산소는 못 통과하게 하고 CO2는 통과하게 하고. 과일을 신선하게 먹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Low air permeability is an essential requirement of a tire. 자동차 바퀴인데 참신하게 창의적으로 가스 디퓨전이 잘 되는 타이어다. 큰일 나겠죠? 애들 풍선도 뭐 그렇고. 디퓨전 픽스 러죠. 디퓨전 플럭스는 concentration gradient, C가 concentration이요. 빼먹었네. concentration gradient에 비례한다. 아주 단순한 식이죠. permeation 용어가 이제 permeation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통과해서 나가는 게 이제 permeation이더라고요. 한글로 뭘까요? 투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뭐 그런 느낌인데. permeation은 3단계예요. 첫 번째는 solution of small molecules in polymer. 그러니까 공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폴리머를 통과하려면 이 플라스틱 안에 일단은 이렇게 되던 녀석이 녹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솔루션 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입장했으니까 이제 돌아당겨야죠. migration 단계. migration or diffusion through the polymer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gradient. 마지막으로 emergence of the molecule at the outer surface. 반대쪽으로 튀어나가는 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permeability는 이렇게 DS의 곱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diffusion coefficient, solubility coefficient 있는데 diffusion이 얼마나 빠르냐, 그 다음에 solubility 얼마나 많이 녹아 들어올 수 있느냐, 요거의 곱으로 이제 permeability가 이제 표현된다.
그래서 폴리머와 그 다음에 디퓨전트 하면은 디퓨즈 하는 녀석이에요. 주체. 그 녀석의 구조가 어떤 영향을 이 디퓨전 레이트에 어떤 영향을 갖는지 보시면은 the diffusion rate will depend a large extent on the size. 일단 사이즈가 중요할 거예요. Size of the diffusing molecules and the size of the gaps. gap이라 하면은 그 폴리머 안에 있는 공간들 얘기하는 거예요. void.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테트로하이드로퓨란이라는 거랑 디아이소옥틸 펜탈레이트 뭐 요 두 물질이 이제 PVC에서 similar solubility parameter 갖고 있는데 tetrahydrofuran이 will diffuse sufficiently rapidly 그렇대요. 사이즈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속도가. 그 다음에 갭의 사이즈 in the polymer 있는데 얘는 폴리머 내 갭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physical state of polymer 폴리머의 physical state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폴리머가 글라시한가, 러버리한가, 크리스탈린한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모르퍼스 폴리머의 경우에 TG 위에서는 러버리 스테이트에서는 모빌리티가 좋고 프리 볼륨 있어서 뭐 잘 움직인다 뭐 이런 거예요. 엔터가 쳐져 있네. 그래서 러버 내에서 여기 실수로 엔터를 쳤는데 아무튼 러버 내에서 그 디퓨전 레이트가 다른 상태일 때보다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러버리 할 때 빠르다. 그래서 테이블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제 러버리한 녀석들 쫙 깔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permeability 있죠? permeability가 숫자가 되게 커요, 그쵸? N2 막 4, 6 이런데 O2는 14, 뭐 17, 뭐 CO2는 엄청 더 빠르네. 위에 이제 녀석들은 전부 다 이제 뭐 0점대 뭐 이렇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린 폴리머의 경우에는 tend to resist diffusion more than either rubbers or glassy polymers. 크리스탈린 폴리머의 경우에는 잘 몰레큘라 패킹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인디비주얼 라멜레, 그 크리스탈 구조에서 라멜라 스트럭처 얘기했죠. 그 각각의 라멜라 층들은 거의 뭐 impermeable 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 친구들이 잘 알겠네요. 유기 막 같은 거 안 다뤄요? 하시는 분 아무도 없나? 그래요? 그런 거 할 때 이런 거 하죠. 많이 하죠. 누가 해요? 이런 디퓨전 레이트 같은 것도 계산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탈린 쓰면은 거의 이건 impermeable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면은 LDP랑 HDP 얘네가 참 비교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LDP랑 HDP 비교하면은 HDP가
크리스탈리니티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permeability가 낮겠다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보면 낮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ire, 불 지르기. 옛날에 안승국 교수님 실험실에 그런 거 많이, 상수 씨 기억나요? 우리 처음에 공감 받았을 때 막 마네킹 같은 거 있고 거기에 원래 불 질렀다 하잖아요. 예? 불 지르는 실험, 마네킹에 불 지르는 실험 이런 거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섬유가 그 불에 얼마나 잘 견디느냐 이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마네킹에 옷 입혀놓고 불 지르고 뭐 그런 거. 이거 전통적으로 섬유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래요. 여기선 그런 거 하시는 분 있나요? 유성욱 씨 그런 거 해봤어요? LOI 테스트 해봤어요? 전문가가 저기 있네요. 나중에 물으세요. 그래서 the amount of oxygen required for ignition varies from one polymer to another. 그러니까 폴리머마다 불 지르기 위해서 필요한 오xygen 양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limiting oxygen test 이런 거 있는데 ASTM 여기 서류에 문서가 있는데 얼마나 폴리머 불 잘 붙냐 측정하는 건데 measures the minimum oxygen fraction in an oxygen nitrogen mixture. 산소랑 질소 비율 바꿔가면서 해서 combustion 되는지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폴리머가 불이 잘 붙는지 안 붙는지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뭐 대체로 두 가지 팩터가 적혀 있는데 1번 the higher the hydrogen to carbon ratio, the greater tendency to burning. CH 비율이 H가 높을수록 좀 불이 잘 난대요. Some polymers on burning emit blanketing gases that suppress burning. 어떤 폴리머는 거기서 이제 타면서 가스 나올 텐데 그게 blanket, 그러니까 담요, 우리 불날 때 담요 덮잖아요, 그렇죠? 산소 차단해버리는 효과니까 불이 좀 잘 안 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스를 내뿜는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 다음에 flammability 테스트 있는데 여기서 측정하는 거는 the rate of burning, 타는 속도. 아까 이거 앞에 거는 사실 뭐 속도에는 관련이 없어서 LOI는 얼마의 옥시전이 필요한가, 얼마 빨리 타는지에 대한 거는 없죠. 그래서 flammability 테스트에서는 rate of burning,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측정해요. The average burning time before extinction and the average extent of burning before extinction 이런 거 measure 하는데 그래서 크라이테리언들이 막 여러 개 있네요. burning time after flame application. 플레임 불꽃 가고 언제 타는지 뭐 그런 거 재나봐요. total burning time, 그 다음에 burning and afterglow time of specimen after second flame application. 뭐 아주 복잡한 이것저것 테스트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뭐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 여기까지가 이제 폴리머 스트럭처가 폴리머의 케미컬 프로퍼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챕터였어요. 이상으로 2주차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